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하태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A Denoise FPN with Transformer RCN for Tiny Object Detection입니다. 이 논문은 2024년 6월 9일에 IEEE Transaction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논문이 제안하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어떻게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실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의 순서에 따라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딥러닝 기반 객체 탐지 기술은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 즉 매우 작은 객체를 탐지하기는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타이니 오브젝트란 보통 16바이 16픽셀 이하의 객체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작은 객체는 표현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가 부족하고 주변 배경과 쉽게 혼동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특히 드론 영상 감지, 교통 모니터링, 환경 관측과 같이 실제 응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데, 작은 객체를 놓치면 심각한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탐지가 필수적입니다. 이 그림은 기존 FPN 구조와 노이즈가 발생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바텀업 경로와 탑다운 경로가 있습니다. 바텀업은 일반적인 CNN 백본을 따라가며 점차 추상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이고, 탑다운은 상위 단계의 의미적 정보를 하위 단계의 해상도에 맞추어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업샘플링 과정과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한 채널 축소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업샘플링을 할 때는 상위 단계의 특징 맵을 단순히 늘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존재하지 않던 의미적 잡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채널 축소 과정에서는 공간적 위치 정보가 손실되면서 기하학적 잡음이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림 오른쪽에 있는 퓨전 피처, 즉 융합된 특징 맵에는 의미 정보와 기하학적 정보 모두에서 노이즈가 섞여 들어갑니다. 이 노이즈는 특히 작은 객체를 탐지할 때 객체의 실제 신호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성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정리하면 기존 FPN은 멀티 스케일 융합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때문에 작은 객체를 안정적으로 잡아내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 동기와 목적을 보겠습니다. 기존 방법들은 성능 향상을 위해 고해상도 입력이나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적용 시 연산량이 과도하게 실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이니 오브젝트는 지역 정보와 전역 정보가 모두 필요한데, 기존 모델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문은 노이즈 억제와 동시에 지역, 전역 정보의 균형 잡힌 활용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안합니다. 즉, 연구 목적은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FPN이 문제를 발생하면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을 활용하여 타이니 오브젝트의 지역, 전역 정보를 효율적으로 포착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주요 기여점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방법론인 DNTR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AITOD와 비스트론 같은 대표적인 데이터셋에서 기존 최고 성능을 초월한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P26.2와 33.1을 기록하며 소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둘째, 디노이즈 FPN을 제안하여 FPN 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지오메트릭 시멘틱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법으로 효과적으로 억제했습니다. 셋째, 트랜스포머 RCNN 구조를 통해 지역 전역 특징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셔플
언폴딩, 마스크 트랜스포머 인코더, 그리고 태스크 토큰 셀렉션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즉, 이 논문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스입니다. 먼저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째, 해상도 향상과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슈퍼 레졸루션 기반 접근은 별도의 SR 브랜치를 추가해서 텍스처 정보를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작은 객체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산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FPN 자체를 개선하는 연구입니다. 어댑티브 업샘플링이나 피처 리웨이팅 기법을 적용해 더 나은 멀티스케일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추가 모듈이 필요하고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드론 영상 기반의 Coarse to Fine Detection입니다. 이미지를 작은 패치 단위로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탐지 성능은 향상되지만 후처리가 복잡해지고 객체가 잘리는 Partial Object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 함수와 트랜스포머 기반 접근입니다. 로스 함수 개선에는 IO를 대체하는 가우시안 베이스 NWD나 센터 디스턴스 로스 같은 기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타이니 오브젝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기반 탐지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ETR 계열 모델이 있는데 셀프 어텐션을 활용해 전역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객체는 배경과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false positive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연구들인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이나 컨트라스티브 디노이징 같은 학습 기법들을 활용해 성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이 성능을 높이려다 복잡성이 지나치게 증가한 반면 노이즈 억제와 트랜스포머 결합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접근과 이번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 A는 CNN 기반의 투스테이지 탐지기입니다. RPN을 걸쳐 ROI를 뽑고 RCNN으로 분류와 회귀를 수행하는 구조인데 지역 정보 위주라서 전역 맥락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작은 객체 탐지에서는 배경과 구분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 B는 DETR 계열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전역 정보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작은 객체에 대해서는 배경 반응이 더 크게 작용해서 false positive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작은 객체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배경에 많은 반응이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는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DNTR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째, DNFPN을 통해 기존 FPN에서 발생하던 시멘틱 지오메트릭 노이즈를 억제합니다. 즉, 융합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섞이는 잡음을 줄여 작은 객체의 신호를 더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트랜스포머 RCNN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셔플 언폴딩으로 ROI를 분할하고 마스크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태스크 토큰 셀렉션을 이용해 지역 정보와 전역 정보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따라서 그림 C에서 보시는 것처럼 DNTR은 작은 객체까지 더 명확하게 탐지할 수 있으며 배경 혼동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습니다. 즉, 기존 CNN이나 트랜스포머 단독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지역, 전역 특징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방식이 이번 연구의 핵심입니다. 메소드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안된 전체 아키텍처인 DNTR을 보여줍니다. 구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DNFPN으로 노이즈를 억제한 피처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둘째,
트랜스 RCNN을 통해 트랜스포머 기반의 ROI 처리를 수행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백본에서 추출된 멀티스케일 특징이 DNFPN으로 전달되고 여기서 지오메트리 인코더와 시멘틱 인코더가 분리되어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노이즈를 줄입니다. 그 다음 RPN을 거쳐 ROI가 선택되며 오른쪽 파트에서 트랜스 RCNN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마스크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태스크 토큰 셀렉션을 걸쳐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결과가 나옵니다. 즉 전체 흐름은 FPN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결합한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DNFPN입니다. 기존 FPN은 특징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시멘틱 정보와 지오메트릭 정보가 뒤섞이며 노이즈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DNFPN은 이를 해결하고자 지오메트리 인코더와 세멘틱 엔코더를 분리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인코더가 각각 입력을 받아 관계를 학습하고 이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 지역 정보 정합성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노이즈를 억제하면서 작은 객체의 표현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DNFPN 학습 과정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로스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레터럴 피처와 탑다운 피처 사이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LGO와 LSM이라는 두 가지 손실 함수를 더해줍니다. 이 손실은 학습 단계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추론 단계에서는 연산량이 늘어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학습 단계에서 복잡한 방식으로 정합성을 강화하지만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기존 FPN과 동일한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DNFPN이 정리되었으니 으로 넘어가 트랜스 RCNN이 어떻게 ROI를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트랜스 RCNN은 ROI 피처를 트랜스포머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입력은 세 가지 토큰으로 구성됩니다. 클래스 토큰, 박스 토큰, 그리고 unfolded 패치 토큰입니다. 이 토큰들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쳐 각각 분류와 회귀에 필요한 정보로 나뉘어 디텍션 헤드로 전달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마스크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 ROI 정보가 처리되고 이후 태스크 토큰 셀렉션 단계에서 분류와 회귀용으로 토큰이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법 중 하나인 셔플 언폴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ROI를 토큰 단위로 나눌 때 단순히 순차적으로 자르면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셔플 언폴딩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존 로스터 스캔 올더 방식과 달리 셔플 올더로 토큰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큰 다양성이 확보되어 작은 객체의 디테일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지역 정보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할된 토큰들이 트랜스포머 안에서 어떻게 학습되는지 바로 다음 모듈인 마스크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태스크 토큰 셀렉션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트랜스포머 인코더입니다. 여기서는 클래스 토큰과 박스 토큰을 ROI 토큰과 함께 셀프 어텐션에 넣고 어텐션 마스크를 적용해 불필요한 배경 토큰을 억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역 문맥과 국소 정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토큰 셀렉션은 어텐션 스코어를 기반으로 토큰을 자동 분리합니다. 즉, 어떤 토큰을 클래스 예측에 또 어떤 토큰은 박스 회귀에 더 적합한지 구분해 디텍션 헤드로 전달합니다.
결과적으로 분류와 회귀 성능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해 전체 메소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논문은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DNFPN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해 FPN의 노이즈 문제를 억제합니다. 둘째, 트랜스-RCNN은 셔플 언폴딩 MTE, TTS를 결합해 지역 정보와 전역 정보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백본에서 시작해 DNFPN, RPN 그리고 트랜스-RCN을 거쳐 디텍션 결과로 이루어지는 전체 구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두 모듈을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작은 객체 탐지에서 발생하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성능을 크게 개선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3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각각은 모델의 성능을 다양한 조건에서 검증하기 위해 선택됐습니다. 첫 번째는 AITOD 데이터셋으로 약 28K 항공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객체 크기가 16픽셀 이하인 초소형 객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 연구에서 대표적인 벤치마크로 널리 활용됩니다. 두 번째는 비스드론 데이터셋으로 드론에서 촬영된 1만 장 이상의 이미지와 10개의 객체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어 복잡한 객체 배경과 다양한 객체 분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는 데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코 데이터셋은 대규모 일반 객체 검출 데이터셋으로 다양한 크기와 클래스의 객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다양한 모델이 범용 객체 탐지 성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AITOD 데이터셋에서의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CNN 기반 모델과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의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한 DNTR 모델은 AP는 26.1을 기록했으며 기존 소타 모델 대비 뚜렷한 우수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은 객체 탐지, 즉 APS 부분에서 큰 성능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 모델이 초소형 객체 탐지에 효과적임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이즈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처 맵의 노이즈 수준을 PSNR 지표로 정량화했는데 DNFPN 모듈을 적용했을 때 가장 높은 PSNR을 기록했습니다. 즉 AITOD와 비스드론 데이터셋 모두에서 피처 맵의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는 중복 특성을 억제하면서 안정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NFPN 모듈은 보다 깨끗하고 의미 있는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은 백본 구조와 입력 해상도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테이블 2는 백본을 변경했을 때 성능을 비교한 것으로 레슨넷 50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테이블 3는 입력 해상도를 증가시킨 경우의 성능인데 해상도를 높이면 전체 AP가 향상되며 특히 타이니 오브젝트 탐지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제안 모델은 해상도 증가에 따라 더욱 작은 객체까지 안정적으로 탐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비스드론 데이터셋에서의 비교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DNTR 모델은 AP 33.1로 기존 방법들보다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모사이크 패킹 전략을 추가로 결합했을 때 성능이 더 향상되었는데 이는 작은 객체가 밀집된 장면에서 객체 탐지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DNTR은 드론 영상과 같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용 객체 탐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NTR은 AP47.9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쟁 모델 대비 높은 성능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습 에포크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즉, 제한 모델은 데이터와 지원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테이블 6는 DNFPN, MTE, TTS 모듈을 조합했을 때 성능 변화를 분석한 것입니다. 세 가지 모듈을 모두 결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 7은 연산 복잡도를 비교한 결과인데 플롭스나 파라미터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제한된 모듈들은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DNFPN 모듈의 범용성을 보여줍니다. FRCN은 포베아 박스, ATSS, 욜로 V8S, 딕텍토 RS 등 다양한 기존 모델의 DNFPN을 적용했을 때 모두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DNFPN 모듈이 특정 모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구조에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일관된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이블 9은 추론 시 DNFPN을 제거했을 때의 효율성을 확인할 결과입니다. DNFPN은 학습 과정에서만 사용되고 추론 단계에는 제거되었기 때문에 FPS나 플롭스 측면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10은 로스 개수에 따른 성능 변화를 보여주는데 감마값이 0.11 때 가장 최적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 모델이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큰 언폴딩 전략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토큰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지가 성능에 영향을 주는데 셔플 방식이 레스터 스캔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버샘플링은 4배 적용했을 때 성능이 추가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는 토큰 처리 방식이 단순한 요소 같아도 모델 성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시각적 비교 결과를 보여줍니다. 위쪽은 원본과 타겟이고 그 아래는 DNTR 그리고 기존 방법인 NWD RKA와 DELF DETR의 결과입니다. DNTR을 보시는 것처럼 객체의 경계와 텍스처를 더 잘 보존하면서 노이즈를 억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PSNR 수치 역시 50 이상으로 기존 모델보다 크게 높습니다. 반면 NWD RKA와 DELF DETR은 배경에 불필요한 반응이 많고 PSNR 값이 낮아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즉, DNTR은 단순히 수치와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훨씬 깔끔한 결과를 제공하며 False Detection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스드론과 코코 데이터셋에서의 시각적 비교입니다. 왼쪽 A는 드론 영상인 비스드론 결과입니다. DNTR은 작은 객체까지 명확하게 탐지하면서도 배경 혼동이 적습니다. 반면
디텍터 RS는 많은 false positive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B는 코코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 DNTR은 피처 맵에서 노이즈를 억제하고 객체 경계를 뚜렷하게 보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스 색상은 그린이 true positive, red가 false positive, CN이 false negative를 의미하는데 DNTR이 Detectors RS 대비 false positive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NTR은 탐지 안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클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한 DNFPN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해 기존 FPN의 노이즈 문제를 효과적으로 억제했습니다. 둘째, 트랜스 RCNN은 셔플 언폴딩 마스크 트랜스포머 인코더 태스크 토큰 셀렉션을 결합해 타이니 오브젝트의 지역적, 전역적 정보를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셋째,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소타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단순히 해상도를 올리거나 복잡한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노이즈 문제를 해결하면서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향후에는 다른 백본과의 결합 가능성, 그리고 실시간 응용, 예를 들어 자율주행 드론이나 스마트 시티 감시 같은 실제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